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의 현대건설 분석 리포트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비교 우위의 원전 모멘텀. 제목부터 상당히 좀 기대감을 보여주네요. 네, 맞습니다. 목표 주가도 5만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꽤 큰 폭으로 올렸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네. 이 리포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예측이고요. 네. 둘째는 경쟁사들보다 이 원전 사업에서 좀 더 강력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현대건설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가능성, 이걸 좀 명확히 파악해서요. 당신이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점으로 얻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원전 이야기부터 해보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원전 분위기가 다시 좀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분위기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뭔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나요?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확실히 보입니다. 리포트를 보면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지금보다 한 4배, 이렇게 늘리려는 계획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4배나요? 와. 네. 그리고 관련 허가 절차를 좀 빨리 진행하려는 그런 행정명령 초안 서명 같은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고요. 네. 유럽 쪽에서도 일부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을 다시 생각하거나 아니면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이죠. 이게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정책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글로벌한 흐름 속에서 현대건설은 어떤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UAE 바라카 원전 성공 경험, 이게 정말 큰 자산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바라카 원전 성공 경험이라는 게 이게 그냥 이력서 한 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컨소시엄, 팀코리아라고 하죠. 여기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나 홀텍 같은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는 기업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걸 증명한 셈입니다. 아, 역량 증명이군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대하는 걸 보면 2025년 말쯤으로 예상되는 불가리아 원전 시공 수주. 이게 한 50억에서 6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데요. 이거 하고요.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그리고 2026년에 이제 결과가 나올 미국 팰리세이즈 SMR 프로젝트. 또 지금 팀 홀텍이라고 홀텍이랑 같이 영국에서 SMR 사업하는 거요. 그걸 통해 진행 중인 영국 SMR 수주 같은 것들이 리포트에서 기대하는 주요 모멘텀입니다. 이게 바로 비교 우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확실히 경쟁사 대비해서 뭔가 구체적인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원전이라는 이 미래 성장 동력도 중요한데 당장의 실적 개선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4년은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했는데 내년이죠. 2025년에는 1조 원이 넘는 흑자로 돌아선다. 이건 상당히 극적인 반전인데요. 네, 맞습니다. 2025년 연결 영업이익을 1조 9,504억 원, 이 정도로 추정하면서 큰 폭의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조 9,504억. 네. 특히 이제 2025년 하반기부터는 그 전년도 실적이 좀 안 좋았으니까 그 기저효과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이 좀 뚜렷해질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물론 자회사인 현대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비용 부담 우려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간으로 봤을 때 1조 원대 영업이익 달성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익성 개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건설업계 원가 부담이 엄청 컸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1년에서 2022년 딱 그 공사비가 막 급등할 때 분양했던 일부 현장들이 좀 있어요. 아, 그쵸. 그때 분양 물량들. 네, 그것 때문에 경쟁사들보다는 원가율, 그러니까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게 개선되는 속도가 조금 더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방향성 자체는 전반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소위 믹스라고 하죠. 그게 개선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CJ 가양동부지 개발 같은 자체 사업들,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면 이익률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아, 자체 사업 비중 같은 포트폴리오 조정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원전 모멘텀이랑 실적 턴어라운드, 이 두 가지 전망을 다 합쳐서 목표 주가를 7만 3천 원으로 올렸다, 이건데 이 가격은 좀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근거가 궁금한데요. 네, 그 핵심은
목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요. 이걸 기존의 0.66배에서 0.96배로 꽤 많이 높여 잡았습니다. 0.96배요? 네.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이 0.96배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과거에 현대건설 영업이익이 1조 원 넘게 잘 나왔던 시기가 있거든요. 2015년, 16년. 그때 평균 PBR 수준에다가 앞으로 기대되는 해외 원전 사업 가치, 이걸 추가로 인정을 해줘서 거기에 약 20% 정도 할증,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붙인 결과입니다. 와, 20% 할증이면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반영한 것 같은데요. 주가도 최근에 사실 꽤 올랐고요. 맞습니다. 주가 오른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분석가들은 과거의 해외 건설 붐이 일었거나 혹은 원전 사업 기대감이 아주 높았을 때 그때 관련 주식들이 PBR 1.0배 이상에서도 거래됐던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아, 과거 사례를 보면 네. 그런 걸 근거로 봤을 때 아직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적인 고점 수준하고 앞으로의 기대감, 이걸 같이 고려한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역사적 경험과 미래 기대감의 조합이네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미래에셋증권 리포트는 현대건설에 대해서 2025년 실적 회복, 그리고 아주 강력한 글로벌 원전 수주 모멘텀, 이 두 가지 엔진을 기반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그래서 목표 주가 73,000원에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이겁니다. 네. 당신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결국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이 정말 전망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기대만큼 원전 수주가 실제로 현실화되는지, 이걸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전망들이 제시됐죠. 근데 여기서 당신이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거죠? 쉽게 다루지는 않았지만요. 이런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라던가 경제적인 변수, 아니면 뭐 공사가 지연된다거나 비용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하는 그런 위험들이요. 아, 그렇죠. 항상 리스크는 있죠. 네, 그 현대건설이 과거 발악화 경험도 있고 하지만 과연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앞으로 얼마나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리스크 관리 능력까지 함께 좀 가늠해 보는 것. 이게 당신이 이 정보를 좀 더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